엄마, 계세요? 문을 열자 냄새가 먼저 왔다.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시간의 냄새.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 한 줄이 방 안을 가늘게 가르고 있었다. 엄마.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아니, 대답할 힘이 없는 것 같았다. 몸을 뒤척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다. 눈동자에 어떤 빛도 없이. 나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차가운 손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너무 두껍게 쌓여 있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웠다. 사람은 이렇게 천천히 사라지는 것이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누군가의 일상에서 그렇게 조금씩. 방 안 공기는 무거웠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런 공기였다. 어머니의 숨소리마저 희미해서 내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했다. 죄송해요, 엄마. 말이 목 끝에서 맴돌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이제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 모든 말들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서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방 안을 둘러봤다. 먼지가 쌓인 서랍장, 빛바랜 커튼,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엔 약봉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물컵도 비어 있었다. 언제 마신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말라붙어 있었다. 엄마, 물 드릴게요. 부엌으로 가려다 멈췄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비어 있었다. 김치통 하나, 그것도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찬장을 열었다. 라면 한 개, 유통기한이 반년 전에 지났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도대체 뭘 드시고 계신 거지? 아니, 드시긴 하신 건가? 거실 바닥엔 휴지가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다. 3시 20분에서 엄마한테 전화 안 한 게 얼마만이지. 핸드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을 올려봤다. 마지막 통화가 석 달 전이었다. 그것도 2분. 잘 지내세요? 네, 바빠서요. 네. 끊을게요. 그게 다였다. 고작 그게 다였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다. 눈을 깜빡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엄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손을 뻗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말랐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다. 언제 이렇게 되신 거지? 내가 본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따뜻한 거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냉장고가 비어 있으니 밖에 나가야 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복도를 봤다. 이웃집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 옆집에 혼자 사는 노인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걸.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제야 온 걸까? 바빠서? 정말 그게 이유의 전부였을까? 편의점에서 죽 몇 개와 물, 우유를 샀다. 계산하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다. 점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죽을 데웠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냄새가 좋았다. 이런 냄새를 어머니는 얼마 만에 맡아보시는 걸까? 엄마, 드세요.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댔다. 어머니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아니,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았다. 엄마, 입 좀 벌려보세요. 응? 몇 번을 시도했다.
그제야 입술이 조금 벌어졌다. 죽을 한 숟갈 떠넣었다.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다. 한 숟갈 더요. 다시 떠넣었다. 그렇게 몇 숟갈을 먹이고 나니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나도 몰랐다.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제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어머니 눈가에도 뭔가 고여 있었다. 눈물인지 그냥 눈곱인지 구분이 안 됐다. 휴지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렸다. 동생들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동생들은 연락이 될까? 나보다 더 바쁘다고, 더 멀리 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올까?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오래된 냄새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얼굴에 햇빛이 닿았다. 그제야 주름이 더 깊어진 게 보였다. 10년. 누가 말했던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우리 사이도 그렇게 변해버린 걸까? 아니면 애초에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멀어진 것 뿐일까?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계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어쩌면 대답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상태 심각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너도 올 수 있어? 발신 표시가 떴다.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다. 방 안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3시 20분 어머니. 시간도 거기서 멈춘 걸까?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 속에서 혼자 숨만 쉬며 하루하루를 보내신 걸까?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청소, 빨래, 병원 예약, 그리고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한심했다.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보호자분이시죠?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탈수 증세도 있고요. 최소 2주는 입원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그것만으론 어떻다는 거예요? 노인성 우울증이 의심됩니다. 혼자 계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정신과 상담도 함께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말이 가슴에 박혔다. 우울증.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가족분들은 자주 뵙지 못하셨나요? 그게 다들 바빠서요. 변명처럼 들렸다. 아니, 변명이 맞았다. 의사 눈빛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바쁘신 건 이해합니다만 노인 방치는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대.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나는 어머니를 학대한 걸까? 그냥 연락 안 하고 찾아뵙지 않은 것뿐인데 그게 학대라고? 복도로 나왔다. 차가운 벤치에 앉았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다. 눈이 부셨다. 핸드폰을 켰다. 동생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다. 미안, 지금 출장 중이야. 다음 주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주. 언제나 다음이었다. 우리는 늘 다음을 약속하고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전의 어머니가 20년 전쯤이었을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셨다. 계란말이, 햄, 김치볶음. 늘 똑같은 반찬이었지만 맛있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밥 먹을 거예요. 도시락 안 싸도 돼요. 그때 어머니 표정이 기억난다. 조금 슬퍼 보였지만 금방 웃으셨다. 그래, 알았어. 그럼 용돈 더 줄게. 그 다음 날부터 도시락은 없었다. 나는 편했다.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떡볶이 먹고 그게 더 좋았다. 대학 들어가서는 집을 나왔다.
자취방이 좁고 춥긴 했지만 자유로웠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셨다. 너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 맞니?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래졌어? 엄마, 나 바빠요. 그냥 두고 가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었다. 어머니는 그냥 웃으셨다.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가셨다. 취직하고 나서는 더 바빴다. 아니, 바쁜 척했다. 명절에도 회사 일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사실은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게 더 좋았다. 명절인데 집에 안 와? 엄마, 회사에서 일 시켰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작고 짧은 한숨. 그래. 그럼 몸 챙기고. 네,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친구들과 맥주를 마셨다. 어머니 목소리는 금방 잊혔다. 결혼하고 나선 더더욱 연락이 뜸해졌다. 아내가 시댁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피곤했다.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 한 달째 연락 없다고 서운해 하시던데. 알았어, 나중에. 나중은 오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에 치이고 살다 보니 어머니는 점점 멀어졌다. 아니, 내가 멀리한 걸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5년 전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많이 우셨다. 나는 장례 절차 처리하느라 정신없었다. 어머니 손 한번 제대로 잡아드리지 못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요양원이라도. 난 괜찮아. 집이 편해.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요양원 비용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내 삶에서 어머니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거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아니, 10년이었나? 시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눈을 떴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밝았다.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에서 누군가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불렀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잠깐 들어가 보시겠어요? 병실로 들어갔다. 어머니 눈이 떠져 있었다. 천장을 보고 계셨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엄마.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다.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술만 떨릴 뿐이었다. 물 드릴까요? 고개를 끄덕이셨다. 컵을 받쳐 물을 조금 마시게 했다. 삼키는 게 힘들어 보였다. 편하세요? 다시 고개를 끄덕이셨다. 거짓말이었다. 편할 리 없었다. 온몸에 링거줄이 꽂혀 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동생들한테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올까? 나도 확신이 없었다.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갑고 말랐다. 손등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이 손이 나를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던 손인데 이렇게 작고 약해져 있었다.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힘드시면 말씀하시지. 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을 감으셨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베갯니에 흩어져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입원하셨어. 2주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심각했어요? 아내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영양실조래. 제대로 드신 게 없었나 봐.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모르겠어. 몇 달? 아니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져다 줬다. 마시고 나니 목이 조금 나아졌다. 당신 동생들은 뭐래요? 연락했는데 바쁘대. 다음 주나 온다고. 다음 주면 늦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알아. 말을 하다가 멈췄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다들 사정이 있는 거지. 사정이요? 친어머니가 혼자 굶고 계신데 무슨 사정이 있어요? 아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안해.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았다. 거실은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핸드폰을 켰다. 통화 기록을 다시 봤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석 달 전. 그 전엔 반년 전. 그 전엔 1년 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사진첩을 열었다. 스크롤을 내렸다. 아이 사진, 여행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어머니 사진은 없었다. 한 장도. 더 내려봤다. 3년 전 명절 사진이 나왔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때는 몰랐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걸까? 메시지함을 열었다. 어머니 이름을 찾았다. 스크롤을 올렸다. 밥은 먹었니? 날씨가 추워진다던데 감기 조심해라. 아이 재롱이 보고 싶구나. 전화 한번 해라. 목소리가 듣고 싶어. 답장은 짧았다. 네. 알았어요. 바빠요. 나중에요. 나중.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더 올렸다. 2년 전 메시지가 나왔다. 요즘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 아빠가 많이 그립구나. 나는 뭐라고 답했을까? 힘내세요. 곧 갈게요. 거짓말이었다. 까지 않았다. 엄마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 별거 아니래. 그래요? 푹 쉬세요. 그뿐이었다. 어디가 아픈지, 무슨 병원에 갔는지, 약은 받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너 바쁜 거 아는데 미안하다. 엄마가 말을 꺼내기가. 읽고도 답장 안 한 메시지였다. 읽은 표시만 떠 있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형, 왜? 너 엄마 상태 못 봤어? 봤는데 지금 정말 못 가. 계약건 때문에 해외 나가야 해. 계약보다 엄마가 중요하지 않아? 형도 3개월 동안 연락 안 했잖아. 나한테만 그러지 마. 말문이 막혔다. 동생 말이 맞았다. 형이 제일 가까이 사는데 형도 몰랐잖아. 나보고만 하지 말고. 그래도 미안해, 형. 나도 할 수 있으면 가고 싶어. 근데 진짜 안 돼. 다음 주엔 꼭 갈게.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동생 말이 맞았다. 나도 몰랐다. 가장 가까이 살면서도 석 달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다.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집으로, 약속 장소로, 누군가에게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 어머니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곳으로만 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시 메시지함을 열었다. 1년 전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냥 가끔 목소리만 들려줘도 엄마는 행복해. 어머니는 스스로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다. 언제부터?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느끼게 만든 걸까?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짐이 아니에요. 라고 답장했었다. 하지만 행동은 달랐다.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고 찾아뵙지 않았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그게 나였다. 노트북을 켰다. 요양원을 검색했다. 가격을 봤다.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비쌌다. 하지만 못 낼 돈은 아니었다. 그럼 왜 안 보냈을까? 귀찮아서? 아니면 정말 어머니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실 거라고 믿었던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보호자님, 환자분께서 계속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들러주시겠습니까? 시계를 봤다. 밤 11시였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하지만 일어났다. 어디 가요? 방에서 아내가 나왔다. 병원. 엄마가 잠을 못 주무신대.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내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병원 복도는 어두웠다. 간호사가 안내해줬다. 계속 천장만 보고 계세요. 눈도 안 감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병실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정말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다. 눈이 커져 있었다. 무언가를 응시하는 것처럼.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다. 나를 봤다. 그리고 입술을 떨리셨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귀를 가까이 댔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왜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까?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엄마, 왜 미안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짐이 돼서 미안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다. 아니에요, 엄마. 짐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어머니 손을 잡았다. 세게 잡았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이제 제가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도 울었다. 소리 없이.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그리고 자식이라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병원에 갔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저녁에. 주말엔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다. 어머니는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다. 죽을 드실 수 있게 됐고, 물도 혼자 마시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말은 여전히 하지 않으셨다. 아니, 못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다. 말씀은 좀 하시나요? 간호사가 나를 봤다. 아직이요. 한마디도. 정신과 상담 예약은 하셨죠? 네, 내일이요. 간호사는 차트를 적고 나갔다. 다시 둘만 남았다. 엄마, 좀 어때요?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다. 저 새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걸까? 서랍을 열었다. 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있었다. 낡은 지갑, 안경, 그리고 작은 수첩. 수첩을 펼쳤다. 어머니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23년 3월 5일. 오늘도 아들한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바쁜가 보다. 2023년 3월 12일. 일주일째 연락이 없다.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2023년 4월 1일. 한 달이 지났다.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2023년 6월 15일.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한다. 아들한테 말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아프다. 2023년 7월 20일.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선풍기가 고장났는데 고칠 힘이 없다. 누구한테 부탁해야 할지 모르겠다.
2023년 9월 1일. 아빠 생일이다. 아들이 올까 했는데 연락이 없다. 아빠도 외로워하겠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휴지로 닦았지만 계속 떨어졌다. 2023년 11월 10일. 냉장고가 텅 비었다. 마트에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갈 수가 없다. 라면으로 버텼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옆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나는 혼자다. 늘 혼자다.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아들이 한 번이라도 올까? 기대하지 않으려 하는데 자꾸 기대하게 된다. 페이지를 넘기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2024년 2월 14일. 넘어졌다. 화장실 가다가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일어날 힘이 없었다. 전화를 하려다 말았다. 아들이 귀찮아할 것 같아서. 2024년 3월 20일. 밥을 먹을 기운이 없다. 그냥 누워 있는 게 편하다. 눈을 감으면 아빠가 보인다. 아빠한테 가고 싶다.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아이 목소리가 듣고 싶다.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짐이다. 2024년 7월 1일. 물이 떨어졌다. 수돗물을 마셨다. 배가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다. 2024년 8월 10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아무도 모른다. 나도 잊고 있었다. 케이크가 먹고 싶다. 아들이 어렸을 때 같이 먹던 그 케이크. 2024년 9월 15일. 거울을 봤다.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늙고 초라한 사람이 나였나? 아들이 보면 놀라겠다. 수첩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엄마.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계셨다. 내가 우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걸까?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힘들다고 안 하셨어요? 대답이 없었다. 당연했다. 어머니는 말할 수 없으셨으니까.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최근 날짜였다. 2024년 10월 15일.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 죽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게 나을까? 모르겠다. 그냥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들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 단어가 칼처럼 박혔다. 제가 왔잖아요, 엄마. 늦었지만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다.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입술이 떨렸다. 뭔가 말하려고 하셨다. 귀를 가까이 댔다. 괜찮아. 작은 목소리였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이제 조금 따뜻해진 손이었다.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제가 나쁜 자식이에요. 아니야. 맞아요. 나쁜 자식이에요. 엄마가 힘든데 몰라준 자식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도 우셨다. 소리 없이. 엄마, 제 어렸을 때 기억나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맞고 온 적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저 안아주셨어요. 울지 말라고, 엄마가 있다고.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 엄마가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그러지 못했어요. 됐어, 이제 됐어.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여전히 약했지만 확실히 들렸다. 안 돼요. 안 됐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제부터라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약한 힘이었지만 따뜻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병실을 물들였다. 어머니 얼굴에도 빛이 닿았다. 그제야 평온해 보이셨다. 엄마, 저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때 집 나간다고 싸웠을 때요. 엄마가 울면서 붙잡았잖아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다. 아주 작은 미소였다. 그때 제가 엄마 손 뿌리쳤어요. 진짜 나쁜 놈이었죠? 다 컸으니까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다. 그냥 내 손을 잡고 계셨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님, 환자분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네, 제가 먹여드릴게요. 죽을 한 숟갈씩 떠서 드렸다. 어머니는 천천히 드셨다. 예전처럼 거부하지 않으셨다. 맛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셨다. 거짓말인 걸 알았다. 병원 죽이 맛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 드셨다. 물 드릴게요. 물을 마시게 하고 입가를 닦아드렸다.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셨다. 고마워. 제가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다. 피곤하신 것 같았다.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잠드셨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봤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마른 손. 이게 내가 외면했던 사람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 병원에서 잘게. 엄마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답장이 금방 왔다. 알았어요. 옷 챙겨줄까요? 아니, 괜찮아. 고마워. 창밖은 어두워졌다. 별이 보였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봤던 별들이었다. 여전히 저기 있었다. 나만 멀어졌을 뿐. 다음 날 아침 정신과 의사가 왔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상담 좀 하겠습니다. 상담실로 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상태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닙니다. 장기간의 고립과 방치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요? 네. 어머님은 스스로를 버려진 존재라고 인식하고 계세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죠. 가슴이 철렁했다.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는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매일 오셔서 곁에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죽음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수첩 내용 봤죠? 그 정도면 자살 충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숨이 막혔다. 어머니가 죽음을 생각하셨다니. 다행히 지금은 아드님이 오셔서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깨어 계셨다. 창밖을 보고 계셨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셨다. 간호사가 먹여드렸나 보다. 저 회사 좀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놓지 말라는 듯이. 엄마, 꼭 올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놓으셨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회사에 도착했다. 팀장이 불렀다. 요즘 집중 안 되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아, 그래. 그럼 휴가 써. 며칠 필요해? 일주일만 쓰겠습니다. 알았어. 가족이 우선이지.
팀장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가족이 우선.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 책상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동료가 물었다. 휴가가? 응, 엄마 간병하러. 힘들겠다. 근데 당연한 거지. 부모님 아프시면 자식이 돌봐야지.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걸 나는 하지 않았다. 집에 들렀다.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다. 병원 갈 거예요? 응. 일주일 휴가 냈어. 잘했어요. 당신 요즘 표정 보니까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던데. 미안해. 너한테 신경 못 써서. 괜찮아요. 어머님이 더 중요하죠. 아내가 안아줬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당신 많이 변했어요. 뭐가? 예전엔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짜증부터 냈잖아요. 이제는 달라요. 그랬나? 생각해보니 맞았다.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피하려고 했었다. 귀찮았고 부담스러웠고 내 삶을 침범하는 것 같았다.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너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잘하면 돼요.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40대 직장인입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나쁜 자식인 건지. 사연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그 사람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병실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자고 계셨다. 조용히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 얼굴을 봤다. 평화로워 보였다.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잊으신 것 같았다. 책을 꺼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시집이었다. 집에서 가져온 거였다. 표지가 낡고 구겨져 있었다. 얼마나 많이 읽으셨던 걸까? 펼쳤다. 밑줄이 그어진 구절이 있었다. 기다림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옆에 메모가 있었다. 아들을 기다리는 건 외롭지 않다. 그저 사랑할 뿐이다. 눈물이 또 났다. 책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엄마. 어머니가 눈을 뜨셨다. 나를 봤다. 미소를 지으셨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였다. 왔어요? 네, 엄마. 왔어요. 회사는? 휴가 냈어요. 일주일 동안 엄마랑 있을 거예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웃고 계셨다. 고마워. 제가 고마워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이제는 놓지 않을 거였다. 엄마, 제가 책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시집을 펼쳤다. 소리내어 읽었다. 봄이 오면 산에 산에 피는 꽃이 저것이 바로 너였으면. 어머니는 눈을 감고 들으셨다.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한 편을 다 읽고 나니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더요? 더 읽어줘. 알았어요, 엄마. 또 한 편을 읽었다. 그리고 또 한 편. 목이 쉴 때까지 읽었다. 엄마, 목이 좀 아파요. 물 좀 마실게요. 물을 마시고 돌아보니 어머니가 나를 보고 계셨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좋아. 뭐가 좋으세요? 내가 있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 같은 자식이 있어서 좋다니.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 엄마도 있어서 저도 좋아요. 어머니가 웃으셨다. 이번엔 소리도 났다. 작은 웃음소리였지만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다. 창밖으로 해가 쨍쨍 빛나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 얼굴에도 내 손등에도
엄마,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사세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아내랑 상의했어요. 같이 살자고. 아이도 할머니랑 있으면 좋아할 거예요. 괜찮겠니?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저 키우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실 차례죠.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다. 소리내어 우셨다. 슬픈 울음이 아니었다. 기쁨과 안도가 섞인 울음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나도 울었다. 어머니를 안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안았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를 포옹이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머니는 내 품에서 잠드셨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더 이상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느끼지 않는 얼굴이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왔다. 웃고 있었다. 보호자님,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땐 어쩌나 했는데. 다행이에요. 계속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간호사가 나간 뒤 나는 다짐했다. 2번 다시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 놓치면 안 됐다. 핸드폰을 꺼냈다. 동생에게 전화했다. 이번엔 받았다. 형, 나 내일 들어가. 비행기 표 끊었어. 그래, 고마워.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 응, 많이 나아지셨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동생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다. 형, 미안해. 나도 못난 자식이었어. 나도 미안해. 우리 다 같이 잘하자. 응, 그래야지. 전화를 끊었다. 창밖은 여전히 밝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내 품에서 자고 계셨다. 숨소리가 고르고 평화로웠다. 이제 괜찮을 거였다. 우리 모두 괜찮을 거였다. 이튿날 오후 동생이 도착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형, 왔구나. 동생은 침대 위 어머니를 봤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울음을 참는 게 보였다. 엄마. 어머니가 눈을 뜨셨다. 동생을 봤다. 손을 뻗으셨다. 왔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동생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는 동생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약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괜찮아, 이제 왔잖아. 안 괜찮아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버린 거 맞아요. 동생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형, 나 비행기에서 계속 생각했어.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쩌나. 마지막 얼굴도 못 보면 어쩌나. 너무 무서웠어. 나는 동생 어깨를 두드렸다. 할 말이 없었다. 나도 똑같았으니까. 이제 우리 잘하자. 늦었지만. 응, 꼭 그래야지. 저녁이 됐다. 우리는 병실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어머니도 죽을 조금 드셨다. 예전보다 많이 드시는 것 같았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찾아가고 있었다. 말도 더 많이 하셨다. 너희 둘이 같이 있으니까 좋구나. 엄마도 좋으시죠? 응, 엄청 좋아. 동생이 물을 가져다 드렸다. 조심스럽게 흘리지 않게. 엄마,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사시는 거 알고 계시죠? 형수가 괜찮대? 당연하죠. 형수가 먼저 말했어요. 같이 살자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고맙다, 정말로. 고마울 거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밤이 깊어졌다.
동생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살고 가족이 있고 이야기가 있을 거였다. 아들아, 어머니가 불렀다. 작은 목소리였다. 네, 엄마. 너희 아빠 생각나니? 가끔요. 아빠가 보고 싶어.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 어머니는 그 5년을 얼마나 외롭게 보내셨을까? 아빠도 엄마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어머니는 천장을 봤다. 무엇을 생각하시는 걸까? 아버지와의 추억? 아니면 우리와의 시간? 엄마 괜찮으세요? 근데 있잖아. 네. 엄마 오래 살 수 있을까?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거지? 당연히 오래 사셔야죠. 아직 손주도 커가는 거 보셔야 하고, 우리랑 할 것도 많고.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불안해 보였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정말로.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다.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셨다. 휠체어에 앉으실 수 있게 됐고, 밥도 혼자 드실 수 있게 됐다. 어머님,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진짜요? 네. 영양 상태도 많이 개선됐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셨어요. 집에서 잘 돌봐드리면 더 빨리 회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엄마, 내일 퇴원이래요. 어머니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집에 가는 거니? 네, 우리 집이요. 너희 집에 내가 가도 돼? 당연하죠. 엄마 방도 준비했어요. 거짓말이었다.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퇴근하고 준비할 생각이었다. 짐이 되는 거 아니니? 엄마, 그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울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준비를 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약은 꼭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는데 어머니가 멈췄다. 왜요, 엄마? 그냥 밖 공기가 그리워서. 문을 나서자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가을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다. 좋으시죠? 응, 너무 좋아. 차에 태웠다.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게. 안전벨트를 매드렸다. 출발할게요, 엄마.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창밖만 보셨다. 지나가는 풍경들을, 사람들을, 나무들을. 모든 게 신기한 듯이. 엄마, 집 도착했어요. 아파트 앞에 섰다.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도 함께.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깨끗했다. 어제 밤새 청소한 티가 났다. 어머니 방이에요. 편하게 쓰세요. 방문을 열었다. 침대가 있고 옷장이 있고 작은 책상도 있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쨍쨍 들어왔다. 여기가 내 방이니? 네, 어머니 방이에요. 어머니가 방 안을 둘러봤다. 눈물이 또 났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 아이가 뛰어들어왔다. 어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래, 같이 살아. 어머니가 아이를 꼭 안았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손주였다. 할머니, 나랑 놀아요. 그래, 놀자. 아이가 장난감을 가져왔다. 어머니와 함께
바닥에 앉아 놀기 시작했다. 어머니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나는 거실로 나왔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받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 알아요. 믿어요. 저녁 식탁에 모두 모였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반찬들이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셨다. 맛있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집밥이 제일 맛있죠? 그래, 집밥이 최고야.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다. TV를 틀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다. 어머니는 웃으셨다. 소리내어 웃으셨다. 오랜만에 웃으시네요, 엄마. 응,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밥 먹는 것, 같이 웃는 것.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이렇게 늦게?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밤이 됐다.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다. 편히 주무세요, 엄마. 고맙다, 내 아들. 불을 끄고 나왔다. 복도에서 잠깐 멈췄다. 방 안에서 어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나를 데려왔어. 이제 외롭지 않아. 고마워.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거였다. 눈물이 났다. 조용히 내 방으로 갔다. 한 달이 흘렀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다.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됐고 말씀도 자연스러워지셨다. 웃음도 많아지셨다. 엄마, 아침 식사하세요. 응, 알았어. 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셨다. 아내가 준비한 미역국과 반찬들을 보셨다.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같이 먹자.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이 제잘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집안을 채웠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 가면요. 할머니 얘기할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 좋다고요. 어머니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행복한 주름이었다. 할머니도 좋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다가오셨다. 내가 할게. 엄마, 괜찮으세요? 쉬세요. 아니야. 나도 뭐라도 해야지. 그래야 짐이 안 되잖아. 엄마, 짐 아니래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셨다. 결국 함께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가 씻고 내가 닦았다. 엄마, 손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있잖아. 네. 엄마가 너무 행복해. 저도요, 엄마. 진짜야.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었는데 이제는 살고 싶어. 손이 멈췄다. 죽고 싶었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엄마, 미안해. 무거운 얘기했네.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으셨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다. 날씨 좋다. 공원 산책 갈까요? 그럴까? 어머니 팔을 잡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갔다.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시원하다. 좋으시죠? 응, 너무 좋아. 공원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어머니 속도에 맞춰서 낙엽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밟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다. 예쁘다. 낙엽이요? 응. 떨어져도 예쁘네.
어머니는 벤치에 앉으셨다. 나도 옆에 앉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이 참 많구나. 주말이라 그래요. 좋아 보인다. 다들. 엄마도 좋아 보이세요. 어머니가 나를 봤다. 웃고 계셨다. 너 때문이야. 제가요? 너희들이 나를 데려와줘서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 저도 엄마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엄마 없었으면 저도 그냥 로봇처럼 살았을 거예요. 일하고, 자고, 또 일하고. 그게 다였을 거예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고맙다. 제가 더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날렸다. 노랗고 빨간 잎들이 공중에서 춤을 췄다.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자주 왔잖아요. 그랬지. 너 그네 타는 거 좋아했어. 엄마가 밀어주셨어요. 맞아. 더 높이 밀어달라고 했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린애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웃었다. 옛날 얘기를 하니까 좋았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아니라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엄마, 이제 행복하시죠? 응. 너무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러실까? 뭔가 불안하신 걸까?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혹시라도. 혹시라도요? 혹시라도 내가 다시 짐이 되면 그때는. 엄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만약도 없어요. 엄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엄마, 저 봐요. 어머니가 나를 봤다. 저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진짜예요. 엄마가 옆에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제가 사람다워졌어요. 일만 하던 사람이 가족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데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그런 말 해줘서. 사실이에요,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있잖아, 아들아. 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뭐가요? 너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바빴어. 아빠 벌이가 적어서 엄마도 일했거든. 그래서 너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아니야. 너 혼자 밥 먹을 때도 많았고, 학원도 혼자 다녔고, 엄마가 옆에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미안해서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너도 바쁜데 엄마까지 신경 쓰게 하면 안 되잖아.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연락도 하지 않고 힘들어도 참으시고. 엄마, 그게 사랑이었어요? 응? 엄마가 저한테 연락 안 하신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아니에요, 엄마. 사랑은 말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부담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엄마 자식인데.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다. 소리내어 우셨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우리 둘 다 이제 알았으니까. 나도 울었다.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와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울고 싶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후회했던 것들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예쁘다. 석양이요? 응.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앞으로 매일 보세요. 그래, 매일 봐야지.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등어 구이 냄새가 났다. 어머니, 산책 잘 다녀오셨어요? 응. 좋았어. 밥 거의 다 됐어요. 씻고 오세요. 어머니는 방으로 가셨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다. 응, 괜찮아. 울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눈 빨개요. 나는 웃었다. 아내가 안아줬다. 수고했어요. 당신도. 저녁 식탁에 모였다. 고등어,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따뜻한 밥상이었다. 할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어.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해요. 아이 말에 어머니가 웃으셨다. 환하게. 나도 너 때문에 행복해.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행복이란 게 뭘까? 거창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밥 먹고, 웃고, 얘기하는 것. 그게 행복이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니까. 밤이 됐다. 어머니 방 불을 켜드렸다. 편히 주무세요, 엄마. 너도. 혹시 밤에 불편하시면 바로 불러요. 제 방 바로 옆이잖아요. 알았어.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잡았다.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불을 끄고 나왔다. 복도에서 잠깐 멈춰섰다.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 자랑스러워, 고마워. 또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거였다. 미소가 지어졌다. 어머니는 이제 외롭지 않으셨다.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아내가 옆에 누워 있었다. 당신 많이 변했어요. 뭐가? 다 달라졌어요. 표정도 말투도 행동도. 좋은 쪽으로? 당연하죠. 이제 진짜 어른 같아요. 너무 늦게 어른이 된 건 아닐까?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예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자랑스러워요. 뭐가? 당신이요. 어머니 모시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둥근 달이었다. 저 달을 어머니도 보고 계실까? 아버지도 저기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까? 눈을 감았다. 내일도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을 거였다. 산책도 가고 얘기도 하고 웃을 거였다. 그리고 그 내일이 계속 이어지길 바랐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혹시 외로워하시진 않나요? 너무 늦기 전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짧은 방문이라도.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니까요. 그때는 너무 늦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다. 거실 창가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뜨개질을 하고 계셨다.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다. 노란색 털실이 조금씩 모자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다. 할머니, 뭐 만드세요? 아이가 다가갔다. 너 줄 모자야. 와, 예뻐요. 다 만들면 써봐. 네. 아이는 다시 장난감 쪽으로 뛰어갔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뜨개질을 이어갔다. 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다. 평화로웠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여보, 커피 타줄까? 응, 고마워. 아내가 커피를 내렸다. 향이 집안을 채웠다. 어머니도 드릴까요? 좋지. 어머니께 커피를 드렸다.
고맙다.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뜨개질을 하셨다.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이었다. 형, 나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와라. 엄마 어떠셨어? 좋으셔.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전화를 끊었다. 동생은 한 달에 2번씩 왔다. 어머니는 동생이 올 때마다 좋아하셨다. 밥을 더 많이 차려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셨다. 엄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뭐가 좋을까? 엄마 좋아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그럼 미역국? 알았어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미역, 소고기, 마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 재료들도 샀다.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다.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고 국을 끓였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내고 싶었다. 뭐하니? 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다. 미역국 끓여요. 나도 도와줄까? 아니요, 엄마는 쉬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결국 함께 요리했다. 어머니가 간을 봐주셨다. 조금만 더 넣어. 이 정도요? 응, 딱 좋아.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좋았다. 어렸을 때 어머니 옆에서 심부름하던 기억이 났다.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부엌에서 맨날 졸졸 따라다녔잖아요. 그랬지. 맨날 먹을 거 달라고 했어. 저녁을 차렸다. 미역국, 김치찌개, 갈치구이, 시금치나물, 김치. 와, 맛있겠다. 아이가 소리쳤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응, 고마워.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행복하다. 엄마도요? 응, 너무 행복해.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이게 천국이야. 아내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저희도 어머니 계셔서 행복해요. 고맙다, 정말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옆에 서셨다. 엄마, 뭐 하세요? 같이 하자. 엄마는 쉬세요. 괜찮아. 엄마도 뭐라도 해야지. 결국 함께 설거지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좋았다. 있잖아, 아들아. 네. 엄마가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저도요, 엄마 6개월 전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래오래 살고 싶어. 너희들이랑.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래 사세요, 엄마. 100살까지. 그래, 100살까지 살아볼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다. 어머니는 다시 뜨개질을 하셨다. 나는 옆에 앉아 책을 읽었다. 아내는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특별한 일도 없었다. 하지만 이게 진짜 행복이었다. 시계를 봤다. 9시였다. 어머니 주무실 시간이었다. 엄마, 주무시러 가세요. 응, 알았어. 어머니를 방까지 모셨다. 편히 주무세요. 너도. 고맙다. 고마울 거 없어요. 불을 끄려는데 어머니가 불렀다. 아들아. 네. 엄마 정말 행복해. 너 덕분이야. 저도요, 엄마 덕분이에요.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불을 끄고 나왔다.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반짝이고 있었다. 6개월 전 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울고 있었다. 후회와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후회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인생이란 게 뭘까? 생각했다. 성공, 돈, 명예. 아니었다.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들이 외롭지 않게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었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을 것이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가고 저녁을 함께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일이 또 그 다음 내일이 계속 이어지길 바랐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혼자 계신가요? 외로워하진 않으신가요? 오늘,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은 말로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10년째 홀로 방치된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두려웠던 그분은 이제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한 건 뭘까요? 특별한 치료? 비싼 약?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게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